공매도 잔고가 높은 올해 전망이 좋은 종목.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간단한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진행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2021년 재테크 랜선 특강, 여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쟁쟁한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딨냐고요? 네, 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이해합니다. 4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세월이 야속합니다. 자,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여기 지금 사전 접수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설문지를 작성하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월 26일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냥 모든 강의 신청을 하셔서 또 쟁쟁한 분들이 출연을 하시니까 이분 말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전하지 못하는 진솔한 얘기, 자, 여기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스탑 사건으로 인해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범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 셀트리온과 HLB 주가가 급등을 했죠. 두 종목은 평소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혹자는 이번 사태를 주식시장의 과열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부의 양극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인 혁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평소 공매도가 집중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관심이 집중될 만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잔고가 많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여기 통계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공매도 통계가 보이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종합정보, 공매도 거래, 공매도 잔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를 클릭을 하시면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업종 공매도 잔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밑에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에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위 50종목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클릭을 하셔서 조회를 누르시면 최근 일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그런 종목들이 순위별로 집계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런 종목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 그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에서 올해 전망이 좋은 종목, 즉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집중되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두 번째는 최근 1개월간 올해 증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높아진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공매도 잔고가 1.76%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순이익이 대폭 늘어나서 흑자 전환할 전망이고, 컨센서스는 최근 1개월간 232%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G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IT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무래도 핵심 사업부인 가전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LG전자의 가전 중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되는, 자, 그 부분을 LG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그 영향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장기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었죠. 이에 따라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좋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OLED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에 본격적으로 OLED 패널을 채용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폰 12부터는 오로지 한국산 OLED 패널만 사용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LG 디스플레이 투자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불황과 호황에 따라서 실적 편차가 상당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최악일 때,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오르고요. 반대로 실적이 최고조일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때,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하신다면 이 같은 특징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공매도 잔고가 2.81%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공매도 상위 5위에 속하고요.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비해서 14% 상향 조정됐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등 MMORPG 게임 개발사죠. 펄어비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은요,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 PC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북미와 유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셔를 담당을 했어요. 참고로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개발사는 말 그대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퍼블리셔는 개발사가 게임 개발까지 했는데 유통 마케팅까지 담당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게임을 개발한 다음에 퍼블리셔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쉐어를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2월 25일부터 검은 사막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퍼블리셔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까지 펄어비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신규 게임이죠. 붉은 사막을 작년 12월에 북미에서 진행하는 더 게임 어워즈에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펄어비스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게임사의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한한령 이후로 국내 게임에 대한 첫 판호가 발급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판호가 발급이 되면은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게임사들의 멀티플, 즉 PR 배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매도 잔고가 5.04%로 코스피 기업 중에서 2위에 해당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최근 1개월간 4%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의 굴삭기, 그 다음에 엔진 제조업체죠. 엔진 부문에서는 상용차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듭니다. 현재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권단으로부터 한 3조 원 정도 자구책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현재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대표적으로 두 컨소시엄이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GS건설은 최근에 포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에 인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현대중공업 지주 측에 인수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너지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알짜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죠.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모멘텀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에서 비롯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가 지난해 중국에서 굴삭기를 무려 18,686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을 경신을 했으며 캐터필러와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15년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가 FI, 즉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3,800억의 투자를 유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IPO를 해야 된다, 그런 약정이 있었어요. 근데 굴삭기 시장 업황이 좋지 않자 IPO를 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를 매각을 하려 했으나 이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졌고요. 3심에서는 즉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송에 관한 리스크가 낮아지긴 했으나 재무적 투자자가 드래그얼롱, 즉 동반 지분 매도권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가 상장이 안 됐을 시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까지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할 때 이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접근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와 전쟁 선포로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서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나마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